네, 오늘은 실제 총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드는 에어소프트건 산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대만의 급성장이 눈에 띄는데 그 배경과 시사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관상용을 넘어서서 서바이벌 게임에 활용되면서 매니아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 규모가 2조 8,3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매년 6-7%의 성장을 이어가서 2028년에는 시장 규모가 3조 3,7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어소프트건은 처음에 모형총으로 출발했습니다. 실제 총과 유사한 장난감 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밀리터리 덕후를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비탄을 장착하고 격발이 되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발전하면서 산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표 수집을 하는 것처럼 장식용 총을 모으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 총을 활용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이용자층이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실제 총과 거의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별 규제에 따라서 실총과 구분하기 위한 표식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데 이런 표시가 없으면 실제 총과 사실상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직경 6mm 미만의 비비탄을 사용하고 단속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지만 통상 고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할 경우 안전하게 대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1.5줄 미만 수준입니다. 지금 구매자 패턴을 보면 관상용으로 총을 수집하는 비중은 30%, 나머지 70%는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용도로 에어소프트건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탄환이 발사되는 구동 방식이 중요한데 초기에 스프링을 통해서 피스톤 동작을 통해 탄환을 발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통상 에어 코킹건이라고 명명되는데 탄환이 한 번 장전될 때 1회 발사되기 때문에 단발 사격이 적합한 스나이퍼 총이나 샷건 모델에 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후 압축가스를 동력으로 탄환이 반복 장전 발사되는 가스 블로우백 방식이 등장합니다. 실제 총과 유사한 재현성은 가스 블로우백 방식이 등장하면서 크게 높아졌는데 저온에 취약하고 가스 충전이 항시 필요한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후 배터리 모터를 동력으로 탄환을 반복 장전 발사하는 전동총이 등장했는데 방식에 따라 AEG, 전동 블로우백 등으로 구분됩니다. 에어소프트건 산업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장을 만들고 주도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총기 소지 금지 반작용으로 모델건 수요가 형성됐는데 일본이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든 것이죠. 이 시기에는 탄환 발사 없이 외형 리얼리티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낮은 운동 에너지의 탄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건 개념이 고안됐고 스프링 장전 방식의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의 도쿄 마루이가 가스 블로우백 방식의 자동 장전총을 개발해 출시합니다. 이후 세부 구동 방식이 발전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 가스 블로우백 방식을 응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도쿄 마루이가 가스 블로우백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전동총을 출시해 또 한 번 시장을 선도합니다. 도쿄 마루이사는 전동총 출시로 확고부동한 에어소프트건 시장의 1위 자리를 꿰찹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하청업체였던 대만과 홍콩 회사들이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ICS 에어스포트, APS, GNP, VFC, GNG, 킹암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일본 제품과 거의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가에 내놓기 시작하면서 에어소프트건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엇보다 가격 허들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수요층도 많이 창출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에어소프트건 구매자의 약 70%가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즐기려는 목적으로 총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서바이벌 게임에 적합한 총인지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탄속인데 일본은 약 1.0줄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던 반면 대만과 홍콩은 각각 탄속 상환을 5.7줄과 2.0줄로 대폭 완화합니다. 더 실감나는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려는 유저들은 당연히 대만 브랜드로
몰렸고 대만이 에어소프트건 산업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후 대만은 이 시장이 선구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에어소프트건 산업을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시장 성장 속도도 가파릅니다. 배틀로얄 등 온라인 슈팅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이 게임의 유저들이 에어소프트건 시장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파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에어소프트건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조사 결과 에어소프트건 구매자의 37%는 6정 이상을 보유한 헤비 컨슈머라고 합니다. 4정에서 5정을 보유한 비중도 25%에 달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시장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한국은 에어소프트건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탄속 상한을 0.2줄로 제한해 놓은 총포화협법 등이 산업 성장의 제약 요소가 됐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실감나게 수행하기 위해선 탄속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탄속이 너무 낮을 경우 총알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탄속 상한인 0.2줄은 딱밤 수준의 파워로 사거리가 10m 미만이고 정확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탄속으로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을 서바이벌 게임 수행을 위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탄속이 떨어지는 제품은 아무래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 시장이 커지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규제가 그렇듯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 규제도 양날의 검입니다. 탄속 규제를 유지할 경우 에어소프트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 등의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에어소프트건 매니아층이나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쪽에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워서 자동차 성능을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0.2줄이라는 탄속 기준이 왜 필요한지, 인명 인체상 위해를 야기하는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고 기존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규제 정비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도 탄속 기준을 0.2줄 수준에서 1.0줄 수준으로 상향했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기존 0.8줄에서 각각 7.5줄, 2.5줄, 2.0줄로 과거보다 탄속 기준을 상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에어소프트건 시장을 활성화할 경우 군사 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에어소프트건을 군사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 전문가들은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장병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고 안전하면서도 실총에 버금가는 군사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훈련을 제한된 장소에서 실탄을 갖고 했지만 모의전투나 군사훈련은 공포탄을 사용하거나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입으로 빵빵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해 실전과 유사한 전투 환경을 조성해 훈련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전 경험이 군사력 등에 큰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력이 차량 이동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상계해서 대응 사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큰 편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 GBLS사가 에어소프트건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시장 개척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전동건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가스 블로우백 방식의 리얼리티를 구현한 다스 방식을 독자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과 동일하게 상하부 분리와 호환이 가능한 점도 GBLS 제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기어박스, 스마트맥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보유하면서
하면서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탑티어 제품 제조사 기술력 평가에서도 GBLS사가 대만과 일본의 유수 회사들을 제치고 성능과 리얼리티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종합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에어소프트건 시장은 하이엔드 제품으로 분류되는 티어 X와 티어 SE 비중이 약 24%에 달합니다. GBLS사는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문제는 한국의 탄소 규정입니다. 이 회사는 수출용으로 1.0줄, 1.4줄, 1.6줄의 세 가지 피스톤 스프링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수용은 탄소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1.0줄 제품에 내수 전용 에어 노즐을 추가해서 0.2줄의 규정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성장의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탄소 규정은 양날의 검이라는 점에서 보는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시장의 선구자였던 일본을 따라잡았던 대만의 사례는 꼭 에어소프트건 산업에 국한해서 보지 않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벤치마킹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